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직송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일명 풀뿌리 지역 언론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역 이슈를 보다 생생하고 심도 있게 현재 직송으로 여러분께 안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원산지는 우리 지역 사천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사천의 하병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지역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지역 밀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신문의 관계자를 저희가 만나보려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게 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이라니까 더 영광스럽고요. 예,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제가 평소에는 뭐 글과 사진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방송으로 하니까 매우 낯설고 또 떨리기도 하고요. 생방송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사천의 이야기를 도민 전체에게 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저희가 영상을 미리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보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일대 20여만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사업 계획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축동면 17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집회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면 전국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과 침출수가 유출돼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장이 남강댐 방류대 범람하는 위치에 있어 사천만까지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사천시는 절대로 인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성난 사람들이 저곳에도 있었군요. 사천이었는데 폐기물, 쓰레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산업 폐기물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네,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사실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산업 폐기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좀 더 또 쉽게 설명하면 산업 현장, 때로는 뭐 건축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의료 현장, 뭐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좀 더 위험성이 높다 하는 것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폐기물인데 위험한 폐기물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성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일단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일반 생활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집에서 버리는 거. 그렇죠. 예. 네, 이런 쓰레기보다는 훨씬 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화학 성분이 더 화학약품 같은 것도 들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침출수 같은 게 발생을 하거든요. 침출수 같은 게 관리를 잘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관리가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이런 폐기물 관리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관리 부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바깥 자연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예. 되면 주변이 이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지만 주변에 건강하던 자연 생태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예. 됩니다.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시민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의 입장이 바로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은 이게 그 주민 제한 방식으로 예.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하는 예. 이걸 제한한 겁니다. 아, 제안을 해서. 예. 도시계획에 관한 예.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예. 필요한 뭐 기반 시설을 여기에다 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조건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그 토지 주인이 되겠죠. 땅 주인. 땅 주인. 예. 땅 주인들이 동의서를 80% 이상 동의를 하면 이게 이제
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거는 또 이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동안에 뭐 주민들이 이렇게 대책위를 만들어서 예. 반대 집회도 열고 이렇게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한 끝에 지난주에 이렇게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마을 발전기금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좀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주민들은 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뭐 방금 제가 반려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지만 예. 반려 처분에 대해서 업체가 그대로 또 이제 수긍할지 아니면 또 이의 제기를 할지 예. 만약에 계속 반려 처분을 내리고 반대를 이제 뭐 한다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어떤 이제 의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이고. 예. 백자가 아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여전히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에서 이제 이런 제안서를 시에 내면서 주민들에게 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 마을 발전 기금을 뭐 1년에 한 400만 원씩 내겠다. 예.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훨씬 큰 단위가 축동면의 모든 가구 세대에 1,000만 원씩 뭐 보상금을 주겠다. 네. 큰 약속을 한 거죠. 굉장히 제가 삐딱하게 듣겠습니다.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축동면에 한 900세대 정도가 있다고 보면 거의 90억을 이제 풀겠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찬반 논란이 이렇게 이제 찬반 진영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크게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부에서 갈등만 지금 촉발이 된 상황이 돼버렸고, 예, 현재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고선에 또 주민들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부터 짚었는데, 사천시에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똑같이 폐기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곤양면의 대진산단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020년 8월 SK건설이 사천시 곤양면에 축구장 25개 크기의 대규모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사업 목표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초기에는 풍력 발전 설비 위그성 개발, 중소기업 육성 갔다가요. 그리고 항공 제조업 갔다가 지난해 3월 산업 폐기물 처리업, 또 2달 뒤에는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됐습니다. 변경이 참 많고요. 그리고 초기와 그리고 최근을 봤을 때 풍력 발전 설비에서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 완전히 뭐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도 충분히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이곳은 처음에 일반 산업단지로 이렇게 허가 난 곳입니다. 처음에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다가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즉 폐기물 처리 시설을 넣겠다는 게 이 시행사의 의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에 제출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논란의 시작을 잠깐만 더 짚어드리면 듣겠습니다. 예. 대진산단 조성사업 시공사인 SK 에코플랜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2022년 10월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대진 자원순환단지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업종 코드 변경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은 다 제조 분야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기, 기계, 뭐 운송 장비, 뭐 이런 장비를 만들어내는 제조 부문의 용도로서 예. 산업단지가 허가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업이 가능하도록 업종을 열어달라 예.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니까. 예. 당장 그 대진산단이 위치해 있는 곤양면에서부터 예. 뭐 찬반 논란의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첨언하면 이제 기자님의 말씀은 산단 조성 본래 목적과는 지금 다르게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다른 거죠. 예. 그리고 강호천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대책위원장도 이분이 이제 곤양면에
석문마을 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께서는 산단을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폐기물 사업장을 들여오는 게 업체들의 전략인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남긴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논란의 불씨가 지금 또 다시 일고 있는 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그러니까 뭔가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네. 리사이클링까지 들어가니까 좀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산단 조성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네. 기업이 뭔가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SK와 태영그룹 본사 앞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전국의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또 유해 재활용 시설 이런 걸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 산업 폐기물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이 SK그룹하고 태영그룹인데요. 그 본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또 각 정당에 이 산업 폐기물 관련된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좀 전달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였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올라온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충청남도 예산에서도 지금 SK그룹이 산업단지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예산에서도 올라왔었고요. 강릉 주문진에 지금 태영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매립장이 있어서 강릉에서도 주민들이 오셨고 그 외에도 연천이나 천안, 평택 각지에서 주민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 같은 사업이 어느 순간에 이게 인허가만 받으면 돈 벌기 쉬운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의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증권업계에도 사용되는데요.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유해성이 강한 게 지정 폐기물인데 지정 폐기물 매립업이 지금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50% 이상 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는 100억 매출을 올리면 50억, 60억 순이익이 나는 사업이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 표현이 딱 떠오릅니다. 주민들에게 그런데 도움이 과연 되는 일인 것인지 왜냐하면 솔깃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실제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은 주민들 과연 걱정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우려에 대해서 보살필 생각이 있는 것인지 미지수긴 합니다만 자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는 여기서도 사천시 내부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복잡 미묘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쉽게. 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좀 좋은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폐 배터리를 해서 예. 자원을 추출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2차 전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는 다른 곳에서 이제 만들도록 추출한 재활용 자원을 예. 바깥으로 이제 넘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는 결국 폐기물만 남는다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정적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 순환 단지에서부터 쭉 하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신중한 반응으로 바뀌어 있다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 유치의 개념, 네. 앞으로의 확장 이런 고민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양분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희한한 거는 또 우리 지역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왜 농촌으로 폐기물 사업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앞서 만나본 하승수 변호사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이 지금 워낙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 추진해도 반대할 사람도 없을 거다. 적당히 주민들한테 돈을 좀 주면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좀 농어촌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제 농어촌을 약간 도시의 식민지, 대도시의 식민지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산업 폐기물 시설을 이렇게 민간 업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하도록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생활 폐기물은 그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산업 폐기물은 그냥 전국을 떠돌면서 만만한데 매립이나 소각할 수 있는 그렇게 법제도가 되어 있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법제도 개선 운동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좀 전국적으로 동시에 좀 제정이나 개정하는 그런 운동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발생한 지역에 책임져야 되는데 산업 폐기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 어디로도 갈 수 있다. 네. 그 내용을 짚어줬던 것 같고요. 이런 대목 때문인지
MOU 요청하는 데 있어서 사천시가 뭐 어느 정도 조건을 걸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 원칙 예.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 폐기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예. 네, 이런 조건을 내건 것이죠. 그러니까 발생지에 그것만 처리해야 되지 외부 걸 네네. 들고 와가지고 처리하는 건 안 네, 된다.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 이야기한 것처럼 폐기물 처리장과 소각장에 혹시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의심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려면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마 이것은 뭐 지역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지금 이 지경인가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기자님, 그 대진산다 폐기물 처리업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요. 지난 4월 10일에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총선에 나섰던 사천남의 하동 선거구 후보들에게 네. 그 입장 표명을 요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에 대한 대답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네. 예. 네. 대체로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예. 그런 논리였고요. 또 한 후보는 아예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선자 생각이 중요할 텐데요. 서천호 국민의힘 당선자께서는 여전히 똑같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여기가 광포만이 예. 네,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은 어딘가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의혹이 많이 생기고 혹시나 좀 눈속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적으로도 오늘 내용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돈의 논리보다는 좀 주민 감시 보장도 이루어져야겠고 이마저도 떠나고 있는데 농촌을 더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직속뉴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뉴스 사천의 하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